돈 줍니다. 해외 취업합니다. 자, 상품 들어갑니다. 오늘 왜 그 촬영을 좀 해야 되냐면요. 오늘 이거 촬영해서요. 그 한국직업방송에 넘어갈 겁니다. 지금 한국직업방송에서 그 해외 취업 관련돼서 이제 방송이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오늘 촬영해서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촬영을 하는 거고요. 해외 취업 쪽에 저희가 설명회를 2011년도부터 제가 직접 그냥 했어요. 뭐 K무브 이런 거 떠나서요.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해외 취업이나 이런 건 민간에서 원래 잘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취업에 관련된 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글로벌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둘 때가 201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인턴이 막 뜨기 시작했죠. 그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외 취업에 니즈가 많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에도 잘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국내 취업보다는 해외로 좀 진출시키자. 그래서 좀 선진국에 가서 해외 취업을 통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선진 기술을 배워서 한국으로 다시 보내자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 때 약 1,700군데의 대한민국의 유학원들이 다 모였어요. 네, 우리 여의도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선별 작업이 됐던 거죠. 해서 이제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해외 취업에 좀 활성화를 시키자라고 했다가 정부에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피해본 사례들도 많고, 실제 2011년도 3월 23일 추정 60분에 해외 취업에 나갔던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국에서 몸을 팔거나 호주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갔는데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여기서 생각했던 어떤 직무 분야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한다라든지 이런 쪽에 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뜯어고치고자 2011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명회를 그냥 무료로 제가 임의대로 그냥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취업의 진실과 거짓, 허와 실, 제대로 알아라. 왜냐면 해외 취업을 하시면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1,몇백만 원씩 내고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1,800만 원, 어디 가서 1,200만 원을 냈다.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취업 비자 받고, 시큐리티 본드까지 받고요, 이미그레이션에 IPA까지 다 받고요, 메디컬 책, 헬스 인슈런스까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희처럼 이런 전문 기관들, 에이전시를 통해서 나갈 때 토탈 들어가는 맥시멈 비용이 300만 원, 350만 원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를 1,200만 원 주고 나가신 분들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11년도부터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한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2번, 대구에서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제가 해드리다가 학교에서 이제 또 많이 불러주시고요. 중앙대라든지 이번에 중앙대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저번 주에 연락이 오셨는데, 왜 연락이 왔냐면 경영학과 다니는 3학년에 유태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아, 중앙대 경영학과. 태훈이가 이제 해외 인턴십하고 해외 취업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상황에 학교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도 예산을 만들어내고 해외 취업 쪽에 포커스를 잡아보려고 한다. 거기 어디냐라고 해서 저희 쪽에 전화가 오셨어요.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상명대학교도 그렇고요, 호서대도 그렇고, 지금 많은 대학들이 이제 해외 취업에 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이 명칭이 K무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리안 무브라 그래서 전국에 5군데의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정부에서 해외 취업처를 발굴을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좀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해외 취업 전문 기관, 그리고 K무브 사업 수행 기관이라고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저희도 역시나 그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저는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미국을 직접 다녀왔어요. 본인들처럼 22살 때 미국에 가서 관광으로 가서 취업 인턴 비자도 받고 취업 비자도 받고 실제 영주권까지도 받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기획조사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외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냥 본인들 같은 분들한테 무료로 가르쳐 주다가 그냥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이 일이 재밌어서 공인행사 때려치우고요, 한국은행 때려치우고 이 일한 지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무료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 2시간 빡빡해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해외 취업의 모든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알려드릴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저번 주에 이제 발표가 났죠. 부산이 고향이신 분 계세요? 부산 경남 있으세요? 부산 경남 지역은요, 부산시에 있는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금 외에 1인당 맥시멈 46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만들어놨고요. 충청도 대전 쪽이 내가 고향이다 계세요. 이런 분들 역시나 대전시에 있는 정책연구과에서 1인당 300만 원의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그 예산을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 월드잡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든지 이 예산이 작년에 8,000명한테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올해 1만 2천 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억 원대에서 올해 300억 원대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발표가 1월 23일에 났습니다. 따끈따끈하죠? 따끈따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체 안내를 다 해드릴 거고요. 저는 K무브 멘토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K무브 멘토링 시청하신 분 계세요? 네, 시청하세요. 네, 지금 시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추가로 뭐 저한테 K무브 멘토링은 본인들처럼 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원할 경우에 잘 모르잖아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어느 국가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K무브 멘토링 시즌 때 신청 기간 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신청을 못 하셨으면 오늘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이제 신청하셔서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제가 K무브 소개 동영상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이런 것보다 외국에서 일하면은 왠지 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취업 정보도 많이 부족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It's good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skills and learning about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Great opportunity for cultural exchanges and lifelong friendships. A better opportunity to look for a better job, to have a better career. 되게 긍정적이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It was fantastic. 먼저 저보다 먼저 가셨던 분들의 성공사과 경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양성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도전적인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해외에서부터 자기 길을 개척을 한다는 거.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멘토로서 저희가 만날 수 있다면, 또한 해외에서 계신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또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시더라도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Good luck, guys. We'll see you in Australia. Come to New Zealand through K-Move. Good luck to K-Move. K-Move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는 저 친구들 다 나가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싱가포르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호명 안 하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좀 늦게 오신 분들. 김은희 씨. 야. 김은희 씨 오늘 오시기로 하셨다가 저녁으로
바뀌신 거죠? 네. 개인 상담 하시다. 네. 한세호 씨. UC 버클리 나오셨어요? 네. 졸업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유학생들은 꼭 안아드립니다. 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네. 또 제가 최재화 씨. 네. 김광은 씨가 누구세요? 네, 광은 씨. 또 같이 오신 분. 김성은. 네, 김성은 씨요. 공대생들이죠. 네, 냄새가 공대생인 것 같아요. 네. 자,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뭐 자료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해외 취업 왜 가시려고요? 왜 가시려고? 가려고 마음 먹는 거 아니고 알아보려고. 예, 예. 뭐, 은희 씨. 예, 알아보시려고. 뭐. 예, 예. 해외 취업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론입니다. 방법. 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외 취업 간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건 아니에요. 해결될 건 아닙니다. 근데 국내 취업 시장이 추이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형태에서 기업이 인사 담당자나 그 대한항공 외부 면접관이고요. 하나그룹의 외부 면접관입니다. 이쪽에 지원하신 분들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저는 현재 그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취업진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 학교에서 취업 캠프를 하시거나 뭐 이력서 자기소개, 뭐 취업 특강, 뭐 면접 특강, 뭐 이런 거 하실 때 저를 만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올해 조금 더 자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달부터는 한국직업방송에 해외 취업 관련돼서 생방송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 취업정보센터에 제가 고정 패널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화상이나 전화나 문의를 하시면 해외 취업 성공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이런 것까지 뭐 만약에 간다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해외 취업은 저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뭐 방법론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몸값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을 회계학을 전공을 했어요. 어카운팅을 전공을 하고, 뭐 말투에 보시다시피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고향은 대구예요. 대구에 있는 지방대학교에서 회계학 전공을 하다가 군대 제대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국 갔었어요.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뭐 어학연수도 잘 없었고요. 유학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그냥 놀러 갔다가 이런 길이 있는지를 알고 미국에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준비해서 대학교 편입도 하고요. 대학교 3학년 때 편입하고 나니까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많은 제도들. 그래서 기업에 나가서 내가 무급이라도 인턴을 하게 되면 학점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 뭐해? 졸업장만 따면 되지. 해서 그냥 인턴으로 KPMG라는 회계법인에 무급 언페이드 인턴십으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서 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콜라도 지사에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사팀에서 저 불러서 이제 J비자, 인턴십 비자를 만들어주고, 그때는 페이드로 바뀌었어요. 학생 비자에서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는 뭐 페이가 그때 한 달에 한 1,400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H1B 비자를 받았어요. 취업 비자 받고, 지금 현재 H 비자 받고 나면 5년 지나고 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또 고용주가 대법원까지 가져서 제 영주권 스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영주권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이나 갔다 왔을 때는 똑같았어요. 나는 똑같았어.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남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갔다 오면서 저는 정말 성공적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 같은 꼴통이, 제 같은 촌놈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왜 굳이 어학연수를 가느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왜 굳이 유학을 가느냐, 갔어도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미리 고등학교 때 진로나 직무를 만들어서, 그게 뭐죠? NCS죠.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죠. 전국에 있는 100대 공기업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스펙이 아닌 NCS 기준점으로 갑니다. 이미 해외는 NCS 기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직무 역량의 포커스로. 그래서 기업의 형태들이, 국내 기업들 형태들이 자꾸 직무 역량의 포커스를 두면서 국내 기업의 100대 공기업이 NCS에 포커스를 두겠다. 올해까지 목표는, 저희 고용노동부 목표는요, 국내에 있는 전경련 400개 기업들이 더 이상 토익이나 이런 스펙을 보지 않고 NCS에 포커스를 두겠다. 즉 NCS는 국가표준 직업 능력 개발이죠. 직업군에 맞춰서 그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직무 역량의 포커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채용으로 연결시키겠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0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성과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거고요. 기업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토익이 아닙니다. 토스가 아닙니다. 오픽이 아닙니다. 해외 연수, 자원봉사, 공모전, 뭐 수상 경력 절대 아닙니다. 스펙이 지금 9종 세트인데요. 작년까지 스펙 9종 세트로 움직였죠. 올해 저희가 국내에 있는 취업 진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저희가 올해 2015년도는 스펙이 12종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12종에서 가장 큰 건 포트폴리오래요. 포트폴리오. 내가 비즈니스를 전공을 했어. 그럼 비즈니스는 배우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그 안에서 한 개를 잡아야죠. 마케팅으로 가겠다. 뭐 나는 영업 쪽으로 가겠다. 나는 SCM으로 가겠다. CRM으로 가겠다. 나는 어카운팅으로 가겠다. 나는 텍스 쪽으로 빠지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3학년, 4학년 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그게 NCS입니다.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NCS입니다. 이미 많은 해외 기업들은 NCS에 포커스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국내 기업은요, 아침에 출근하고, 직장인들 계세요? 혹시 직장인이세요? 은희 씨? 예. 직장인들은 우리 국내 기업에 이렇게 딱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 업무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어빌리티는 무시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근해야죠. 그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그럼 집에 못 가죠. 맨날 며칠 집에 못 가죠. 야근 수당 줍니까? 우리나라에서 야근 수당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해외 기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어빌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일을 안 가르쳐 주죠. 회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업무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치 미국에서 와서 알잖아.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포커스를 자꾸 돌리고 있어요. 이쪽. 그게 2010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2010년도부터 갑자기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인턴을 하기 시작했죠. 그걸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보시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 그래서 뭐 몇십억 받았다. 뭐 중앙대를 받잖아. 그지? 상명대도 받고 하잖아.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본인들 직무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어학연수도 보내주지만 어학연수 플러스 현장 실습이라든지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글로벌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이렇게 쭉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대안이 국내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근데 해외 취업은요 1년에서 2년이에요. 길어봤자. 정말 내가 그 나라에서 눌러 살지 않는 이상은 뭐 1년에서 2년? 길어봤자 5년 미만.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 방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약 한 달에 200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오셔도 됩니다. 예,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싸가지고 제가 말을 정말 싸가지고 막 욕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부터 생방송 출연하는데 제가 방송국 PD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방송용이 맞겠습니까? 이랬어요. 저는 욕도 하고 애들한테 쓴소리 하는데 캐릭터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구직자들한테 쓴소리 해주셔야 된다고. 사투리 써도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예. 왜냐하면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입니다. 이 워킹 할리데이 아닙니다. 쥐나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닭은 워킹 할리데이 아닙니다. 인턴이고 취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눈에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용주들은 저희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추천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을 괜히 된다라고 얘기해서 희망 고문 시켰다가 유학원은 그렇게 안 하죠.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해외 취업 전문기관들에 아마 가시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회 하면서도 조금 쓴소리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취업을 할 때 상담을 쭉 받아보면요. 3가지 분류가 있어요. 해외를 나가시려고 하는 분류가 3가지로 나뉩니다. 1번, 몇 번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1번, 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해외 경험도 좀 하고 스펙도 좀 쌓고 스펙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학도 좀 늘리고 이런 목적이 있어요. 2번, 나는 경영학인데 나는 SCM을 파고들고 싶어. CRM을 파고들고 싶어. 하나에 대한 직무 분야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경력을, 국내 경력이 아닌 해외 경력을 쌓고자 2년에서 3년을 목적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 나 대한민국 졸라 싫어. 나 한국에서 살기 싫어. 나 그냥 영주권 받고 이민할래. 한국이 너무 빡빡해. 이렇게 해서 이민을 목적으로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해치박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퍼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막 별이 달리고 긴급 채용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홍창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한국 인원을 한 명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카운팅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경영학 전공자들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인턴으로 먼저 채용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일 시켜보고 시간당 9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고용주들이 저희한테 높은 하이 웨이지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예, 완전 미니멈 웨이지를 던집니다. 3개월 정도 일 시켜보고 괜찮으면 이제 급여 인상합니다. 해서 괜찮으면 H비자 주고 영주권 스폰까지 해주는 회사. 이게 저희가 속히 얘기하는 별 5개짜리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미 대사관에 인터뷰 합격했는 김광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대구에서 저랑 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대구에 월요일날 강의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에 이제 서울 올라와요. 근데 오늘 미 대사관 인터뷰가 있어서 12시 반에 인터뷰가 있어서 대구에 있는 경일대학교의 기계공학과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작년 여름 방학 때부터 자기 여자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얘는 어디 가냐면 별 5개짜리 회사 갑니다. 제가 속히 얘기하는 별 5개짜리. 예.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면 C&J 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차 밴드 업체인데요. 조건이 왜 별 5개짜리냐면 연봉이 35,000불입니다. 제1 인턴십, 인턴으로 가는데 연봉이 35,000불입니다. 기숙사와 차량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한국 인턴들이 기존에 들어가서 피드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플러스 갖는 애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H스폰을 다 받습니다. H 받으면 보통 4만불, 6만불, 7만불, 8만불부터 시작을 하죠. 연봉이. 플러스 H 스폰을 받았는데 영주권까지 스폰해줍니다. 예, 요런 회사들을 별 5개짜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시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럽니다. 은희야 면접 봐. 인터뷰 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봐. 은희야 이거 보는데 떨어지면 뒤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별 5개짜리입니다. 이런 거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오늘 올라와서 12시 반에 최종 인터뷰를 보고 미 대사관 인터뷰 보고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지금 저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끝나고 술 먹자고. 네, 축하 파티 하자고. 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한 7개월 정도 준비하셔서 영어가 조금 부족했죠.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해외 취업을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얻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번 영어.